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길을 가다 보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이죠. 최근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편의점 수가 이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다고 발표가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포화 상태에 이른 편의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슈연구소의 김밥입니다. 최근에 또 화제가 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CNN에서 한국의 편의점 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의 수보다 많다라고 나온 게 화제가 됐거든요. 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편의점 수는요, 약 5만 6천여 개 정도 되고 전 세계 맥도날드 점포 수는 3만 개 좀 넘는 수준이니까 그럼 확실히 많긴 하죠. 근데 사실 이건 의미가 없는 비교긴 합니다. 맥도날드와 편의점은 카테고리가 다르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맥도날드는 하루 3끼를 다 맥도날드에 해결해도 하루에 3번 이상 갈 수는 없는데 편의점은 하루에 3번 이상도 필요하다면 갈 수는 있죠. 뭐 필요하다면 거기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서로 영역이 다른 비교는 옳지는 않습니다. 그냥 얼마나 많은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중적인 지표인 맥도날드를 활용한 거죠. 미국에는 그 정도로 많은 점포수를 가진 곳이 없으니까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는 이제 일본과의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서두에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편의점 숫자는 일본을 추월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편의점 수가 매년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편의점 수가 5만 5천여 개로 우리나라보다 이제 줄어든 상황이죠. 이게 얼마나 많은지 체감이 잘 안 된다면 이제 편의점당 인구수를 보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가 약 5,200만 명 정도 되는데 현재 편의점 수가 5만 6천여 개 정도 되니까 편의점 한 점포당 대략 인구수가 한 920명 정도 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편의점 한 곳당 대략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근데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이미 넘어선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사실 어떤 점포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면요, 일단 수요가 받쳐준다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진입이 쉽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요, 적은 자본으로도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에 해당하거든요. 창업에 필요한 자금도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계절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행을 타는 산업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은 사라져버린 탕후루 같은 건요, 몇백만 원에도 창업할 수는 있긴 했죠. 근데 유행 지나버리니까 금방 사라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없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창업할 바에 나는 좀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럼 편의점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최근에는 20대들도 편의점 창업을 많이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또 편의점은 자기들이 알바를 많이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운영 경험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나는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직접 창업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더 창업을 많이 하게 됐고 더 많은 편의점들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많은 점포가 자리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수요가 많아야 하고 그리고 진입이 쉬워야 한다. 편의점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에 진출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포수를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진입이 쉽다는 예비 창업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요, 실제로 운영을 하면 장점이 아니게 됩니다. 그만큼 경쟁 점포가 많다는 걸 의미하고 쉴 새 없이 점포가 들어서면서 치열한 경쟁에 시달린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니까요. 편의점에서 큰 돈을 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돈을 잘 못 버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이제 그 경쟁 완화를 위해서 편의점 업계 간의 자율 규약이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편의점 간에 50m를 띄우고 출점을 해야 된다.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이제 불만을 가진 점주들도 많은데요, 이 50m라는 기준이요, 직선거리 기준이 아닌 도보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거리로는 50m 이내, 그냥 바로 길 건너편에 점포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니까 도보 거리로는 거기는 100m가 넘는다. 직선거리는 40m도 안 되지만 도보가 100m가 넘기 때문에 이거는 출점 제한에 안 걸린다. 이것 때문에 건너편에 점포 생겨가지고 우리 쪽에 오는 매출이 줄어들었다, 여기다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으로 도보를 중심으로 소비가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도보량에 따라서 편의점을 출점하도록 되어 있어요. 앞서 예시를 든 대로 바로 길 건너편에 편의점이 되겠는데 직선거리는 40m다. 근데 그 정도 거리라면요, 도보로 걷는 사람들은 길을 건너가서 소비를 하지 않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타당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점주들 입장에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워낙 치열한 경쟁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거기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다른 경쟁 편의점이 들어간다면 매출이 반으로 토막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물론 이렇게 50m를 띄운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경쟁업체가 생기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원래 경쟁이라는 게 그렇도록 무시무시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편의점 알바보다 돈을 못 버는 점주들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의 특성상 워낙에 고정비 지출이 높거든요. 일단 매출에 따른 본사 수수료도 있고요. 뭐 낮 시간부터 밤 시간까지 24시간 돌려야 되니까 인건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다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저런 임대료까지 해가지고 고정 지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출점 전후를 기해서 본사의 태도나 입장이 달라지는 것도 편의점 점주들이 많이 겪는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자, 내가 편의점을 개설하려고 이제 본사에 연락해가지고 창업 상담을 한다. 그러면 영업사원들이 뭐라 하냐? 여기서 개점을 하시면은 일일 매출이 한 150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150만 원이냐? 편의점들의 평균적인 일 매출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요. 근데 또 이걸 여기서 받아들인 사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평균이란 얘기를 하면요, 자기는 최소한 평균은 될 거라 생각해요. 이게 평균의 함정인데요, 평균이란 것은 평균 이하로 50%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편의점들의 일 매출을 보더라도요, 일 매출이 150만 원이 안 되는 곳들이 한 50% 정도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냈을 때 평균적으로는 150만 원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150만 원이 안 될 내가 그 50%에 속할 가능성도 절반이나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평균이라면 150만 원, 그래, 기본적으로 150만 원은 깔고 가겠네, 내가 잘하면 그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예상한 기대와 실제가 다른 경우를 많이 발견해야 되는 거죠. 영업사원들도 그래요. 사실 영업사원들은 아무래도 편의점을 개설하고 그걸로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실 개별 점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주의하셔야 돼요. 영업사원들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쪽은 자기네 이익이 되는 정보만 얘기해주지.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편의점을 개점하려고 상담을 했어요. A란 영업사원은 개점을 하시면 한 월 150만 원 매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B란 사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한 80만 원 나오실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편의점 개점하시겠어요? A한테 개점하지. 그런데 A를 통해서 이제 편의점을 개점하고 나니까 B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80만 원 정도 매출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난 속았다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보통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틀린 말 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내 기대가 실제와 달라서 그렇죠.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와 현실이 다른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 제안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들은요, 평균적으로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조건일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상보다 손님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강제 발주 문제도 있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건 유동적이거든요. 그런 걸 다 따지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는 거죠. 대부분 다 이런 자잘한 위험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내가 뭔가로 이제 창업하겠다, 자영업으로 새로운 내 가게를 차리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논외로 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다 그래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가게 열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위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되게 쉽게 이제 창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위험 요소가 나타났을 때 뭐야 이게 내가 원한 게 아니었자 라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하고 많이 알아보고, 창업을 할 거면 실제로 뭐 편의점에서 알바라도 몇 달 정도 해봐야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해보고 이제 선뜻선뜻 창업하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편의점 본사들이 점포수 확대에 주력했던 것은 점포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본사에게는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내 이제 시장이 워낙에 포화되다 보니까 점포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총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점포 개발은요, 이제 편의점 본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손을 쓰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 분야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운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만큼 점포수를 막 늘리진 못해요. 무분별한 점포수 증가에 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편의점 업계 탑2 기업이 CEO하고 GS25인데 현재 영업이익이 정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선방만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의점 업계가 전체가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국내 편의점 업계가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점포를 늘릴 만한 공간이 없어요. 늘린다고 해서 그게 총 매출이 늘어나지도 않고, 늘려봤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갈 정도로 이제 점포수가 많아진 거죠. 이것 때문에 늘리려 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요소는 인플레이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만큼 금액을 절약하려고 하게 되잖아요. 편의점의 장점은 편의성이지 가격이 아니거든요. 편의성으로 인해서 편의점을 이용하던 사람들도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에서는 편의점 이용을 전보다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가 현재 국내 편의점 업계가 해외의 편의점을 많이 늘리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국내 시장이 워낙에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편의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다 봅니다. 저는 이것도 일본의 궤적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은 현재 이제 편의점들이 이제 폐점을 하는 곳들이 많은데 편의점이 장사가 안 돼서 폐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인구의 노령화 때문입니다. 다들 운영하는 점주들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체력이 딸려요. 체력이 딸리니까 24시간 운영도 못하죠. 24시간을 돌리려면 그만큼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도 늙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일본의 주요 대도시들의 편의점 가보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저번에 도쿄 갔었을 때 편의점에 갔는데 인도인이 거기서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면서 고객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 점에서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빠지게 될 거란 거죠. 일단 현재 편의점에서 주로 일하는 인구라면 아무래도 20대들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20대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일할 만한 총 인력도 줄어들게 될 거란 거죠.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야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에게 과연 편의점이 개방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를 제한적으로 받고 있고 업종도 정해져 있거든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저출산은 사람의 몸값 자체가 비싸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이 갈수록 더 비싸지는 시대예요. 근데 편의점의 운영은 사실상 사람이 쌀 때 가능했던 운영 방식입니다. 그나마도 수익이 안 난다고 가족을 노동에 참여시켜서 그걸로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내는 방식을 택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명확할 거란 거죠. 결국 어떻게 됐냐? 무인 편의점이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죠. 결국 편의점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과거에는 경쟁 그 자체였다면 이제는 사람을 구하는 것, 인력 부족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국내의 편의점 시장은 한계에 이르렀고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곳들을 중심으로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하실 거라면요, 어떻게든 문 열면 되겠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첫 책이 자영업에 관해서 쓴 책이었는데 조사하면서도 알게 된 거지만은,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이렇게 쉽게 한다고? 예, 그런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거 일단 다 개인 사업이에요. 편의점도 말이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 운영주의 개인 사업입니다. 개인 사업자 내고 하시는 거잖아요. 편의점 본사에게 많은 걸 기대할 수 없어요. 편의점 본사는 기본적으로 뭐 거기 필요한 시설들이나 물품 공급을 하는 거지, 거기 운영은 전적으로 사업 점주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본사는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앞으로도 더 그럴 거고요. 그리고 본사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건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프랜차이즈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본사는 그냥 본사의 평균적인 수치를 제시할 뿐이에요. 그게 내가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오늘 이렇게 눈물이 가득한 편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얘기하실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엔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